요즘 저는 통장 잔액을 보는 게 무서울 만큼 두렵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게 원래 부족하면 불안한 거지. 무섭다는 표현까지 써야 할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갈 때마다 손이 떨려요. 통장을 내밀기 전에 눈을 질끈 감게 되고 창구 직원이 통장을 돌려줄 때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저는 올해로 68입니다. 남편은 70을 넘겼어요. 우리 부부가 손에 쥔 돈이라고는 이제 연금이 전부입니다. 둘이 합쳐봐야 한 달 살기도 빠듯한 금액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적은 돈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그때는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손이 움직이면 돈이 생겼고 발로 뛰면 뭐라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도 시큰거리고 허리는 조금만 서 있어도 욱신거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저 같은 늙은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이 통장에 남은 돈이 전부인 겁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돈, 줄어들기만 하는 돈, 그 사실이 저를 매일 밤잠 못 들게 만듭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이번 달에 꼭 내야 하는 남편 병원비, 당뇨약, 혈압약,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면 숫자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려서 계산기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누르고. 그러다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이걸로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혼잣말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제 목소리인데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초라하고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그러고 있어? 밤새 계산기만 두드리면 뭐해, 자야지. 그 말투가 참 무심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대답했어요. 응, 곧 들어갈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혼자 한숨 쉬고 혼자 두려워하는 사람. 저는 이 두려움을 남편에게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했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돈이 바닥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걸 남편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저는 가격표를 오래오래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어들던 것들도 이제는 손에 들었다가 도로 놓습니다. 이거 꼭 사야 하나?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제일 싼 걸 고르게 돼요. 상한 건 아닌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산대 앞에 서면 가슴이 콩콩 뜁니다. 카드를 내밀 때마다 이번엔 얼마가 나갈까 하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사람이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쪼잔하다고요. 제가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제가 이제 더 이상 벌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남은 돈 아껴 쓰는 게 쪼잔한 겁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 또 싸우기 싫으니까요. 또 남편이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라요. 통장 잔액, 병원비, 약값, 관리비, 그 숫자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숨이 막혀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잘도 잡니다. 평온한 얼굴로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사실 저희 부부는 평생 이랬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남편은 항상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처음에는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다 잘 되겠지. 우리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그 괜찮아는 책임감이 아니라 무책임함이었다는 거요. 다 잘 될 거야는 희망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거요. 실제로 잘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괜찮아라고 할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30살 때가 생각납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병원비를 내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돈이 좀 모자라네. 내가 이번 달에 친구들이랑 술 좀 먹었더니 그때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갓 아이를 낳아 몸도 성한 데가 없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어요. 결국 친정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돈을 건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딸아, 내가 단단해야 한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버텨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단단해지려고 했었습니다. 애 둘을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시간이 나면 청소 일도 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 관리는 못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값을 다 내고 후배들 밥 사주느라 돈을 쓰고 그러고는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인간관계요. 그래요. 중요하죠. 하지만 집안 살림은요? 아이들 학원비는요? 그건 안 중요한가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아껴 써야 해. 애들 크면 돈 더 많이 들어.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아. 그래도 너무 짜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여유요. 그 여유가 저한테는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여유롭게 돈 쓸 때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아껴야 했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만 사고 옷은 몇 년씩 입고 미용실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한 달 살림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안 되니까요. 이제 정말 딱 연금만 남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 옛날 투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온다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현관에서 비틀거리는 걸 보며 저는 물었어요. 얼마 썼어요? 남편이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많이 안 썼어. 그냥 삼겹살에 소주. 몇 병. 얼마냐니까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점 나왔어. 좀이요. 좀이 얼마인지 저는 압니다. 우리 부부 일주일 식비보다 많을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방어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사람이 그렇게 돈만 아끼고 살 수는 없잖아.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요. 이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가 너무 쪼잔한 걸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냥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랄 뿐인데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요. 병원 가야 해요. 그 정도. 남편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 없는 식사, 말 없는 저녁, 말 없는 밤.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높은 벽.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그래도 두 사람분을 차렸어요.
남편이 돌아올 테니까요. 오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몸은 자동으로 움직여요. 한참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운동이라도 하러 간 건가 싶었지만 남편은 운동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이상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좀 나갔다 왔어. 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또 싸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 나갔다가 두어 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때로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슬쩍 살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디 나가서 노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아침부터 만나서 차라도 마시는 거겠거니.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사람 만나는 게 낙이라고 했던 사람.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또 밖에 나가서 쓰고 다니는구나. 몇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슬쩍 남편의 옷을 봤어요. 빨랫감을 챙기다가 우연히 본 건데 남편 바지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의심이 들었지만 남편한테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 안 할 거고 또 싸우기만 할 테니까요. 그냥 혼자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우연히 봤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이 컵을 내려놓는데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굳은 살 같은 게 생긴 것도 같았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니까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의 외출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똑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그렇게 규칙적인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노는 것도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또 식탁에 앉아 고지서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 당뇨 검사 비용이 추가됐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숫자는 맞춰지지 않았어요. 부족했습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이번 달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죠?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때였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두툼한 봉투. 남편은 그걸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뭐 나도 좀 벌어봤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남편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5만 원짜리와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종이 몇 장이 함께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급여 명세서였어요. 매달 근무 시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세서를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근무 일수도 적혀 있었고요. 거의 빠짐없이 매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돈. 봉투 안에 가득한 돈. 남편이 몇 달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거였습니다. 차곡차곡. 저 몰래.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어딘가 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봤어요. 그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손등에 생긴 굳은 살,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일을 한 사람의 손. 당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겁먹은 것 같았어. 나도 나름 해본 거야. 늙어서 뭐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좀 보탬은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태어나던 남편이, 항상 괜찮아만 외치던 남편이 지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경미와 그거 하고 있어. 아침 일찍 나가서 동네 청소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몇 시간 쓸고 닦고 그러는 거지. 뭐 그냥 몇 달 했어.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당신한테 주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살짝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보고, 명세서들을 보고, 또 봉투 안에 돈을 봤어요.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뭔가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간 게 일을 하러 간 거였어요.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만나서 차나 마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쓸고 있었던 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석 달 동안 매일, 그리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사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목마를 때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안 썼어요.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한테 주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첫 달 명세서의 날짜를 봤어요. 우리가 크게 싸우고 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당신은 이해를 못해라고 쏘아붙이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던 그때부터, 남편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저는 평생 남편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고 계획 없이 살고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걸, 통장 잔액 때문에 숨이 막혀 하는 걸. 그래서 남편은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추위를 견디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몇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저한테 주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다시 봤어요. 구겨진 지폐들, 땀에 젖었다가 마른 듯한 명세서들. 그 모든 게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증명하려 했던 마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가슴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러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먹먹함도. 이 사람이 매일 아침 나가던 게, 물만 벌컥거리고 들어오던 모습, 땀에 젖은 옷, 거칠어진 손. 저는 그걸 보고도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또 놀러 다니는 거라고, 또 돈 쓰러 다니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봉투를 꼭 쥐고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봉투를 펼쳐놓고 그 안에 돈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몇 달치 급여 한 푼도 안 쓴 돈. 남편이 70이 넘은 몸으로 빗자루를 들고 새벽 추위를 견디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서 오늘 저한테 준 돈. 큰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 몇 달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저 몰래 일을 나가서 한 푼 한 푼 모았던 그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통장 잔액 걱정에 뒤척이지 않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일찍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도 꺼내 놓았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식탁을 봤습니다. 밥 먹고 가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오늘 힘들면 일찍 들어와요.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굽은 등 천천히 걷는 발걸음. 하지만 그 뒷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무책임한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어요. 통장 잔액은 여전히 불안했고 고지서는 매달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떨지 않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함께 떨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일을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라는 말과 함께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줬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나는 당신이 놀러 다니는 줄만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철이 없었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쓰기만 했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내가 계속 일할게. 당신 혼자 떨게 하지 않을게.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괜찮을 거야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믿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통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그 불안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어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기계에 통장을 넣고 뭔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 페이지를 폈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아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 이제는 제 말이기도 한 그 말. 그날 저녁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격표를 보며 고민했어요. 과일을 사고 싶었지만 비쌌거든요.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를 반복했어요. 그때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사.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언제 따라온 건지 몰랐어요. 비싸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집어 들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도 가끔은 비싼 과일 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번 돈도 있잖아. 이제 한 푼 한 푼 다 모으지 말고 우리 둘이 좀 먹으면서 살자.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사과를 깎아 먹었어요.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사과가 원래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로요.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맛있어요. 우리는 말없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별로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노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했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노년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손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며 함께 버티고 있는 남편이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저처럼 노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친구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말. 너 예전에는 맘날 불안하다고 했잖아. 맞아. 지금도 불안해.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상하게 전보다는 마음이 편해. 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일을 하거든. 나이 들어서 다시 일자리 구해서. 그것도 나 몰래 몇 달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나한테 줬어.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일은 넘어서 응. 환경미화 일. 별거 아니야. 돈도 많이 못 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 걱정을 알고 있다는 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나한테 주려고 모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친구가 한참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그거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샀어요. 비싼 건 아니고 작은 과자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도 아껴야지 하고 안 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과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과자를 받았어요. 고마워. 근데 이런 것까지 사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과자를 뜯어 먹었습니다. 달고 짰어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맛이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는 증거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는 평생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말로 표현하는 걸 서툴러 했고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읽는 걸 서툴러 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툴러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서툴러도 괜찮다는 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함께 버틴다는 것,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이니까요. 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여전히 막막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이는 계속 들어갑니다. 변한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떨지 않아요. 어제 밤에도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이 간지럽다는 듯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손 좀 봅시다. 왜 이래? 핸드크림 발라줄게요. 그런 거 안 발라도 돼. 가만히 계세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제가 쓰던 건데 거의 다 쓰고 바닥만 남은 거였어요. 남편 손에 조금 짜서 발라줬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은 평생 살아온 손.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 줄 몰랐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늙어서 그래, 피부가 다 거칠어져. 저는 계속 남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왜요? 늙어서까지 당신한테 고생시켜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야말로 미안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은 일찍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알았어.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 고마워. 남편이 나가고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햇살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서툴러도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요.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